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로 보면 fear, F-E-A-R, 두려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풀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그러니까 거짓된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는. 메모 안 해도 되죠? 메모 안 해도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실제 그 두려운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두렵다고 머릿속에 가상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없지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귀신의 그 어떤 얼굴을 이미지화하고 그 느낌을 막 연상하면서 우리 어릴 때 우리가 귀신의 동굴에 들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거,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뭐 과거에 억압받았던 경험이나 창피당한 경험이나 위축된 경험 이런 이제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걸 연상을 하면서 이 두뇌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운 일.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봐서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현실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마음의 내부 표현 방식은 우리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체면이나 NLP기법을 통해서. 그럼 두려움은 뭐냐? 이제 이거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의 신호다 그래요. 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할 업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데, 혹시 질책받으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긴장되고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상처는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겨요. 우선 이제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요거는 주로 이제 가정 환경이에요.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음하시거나 엄마 아버지가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술주를 부리거나 뭐 그건 아까 선생님 아니라고 그랬지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선생님처럼 이제 충격적 실패 경험, 이런 거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충격적 실패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쪽팔리는 경험, 창피당한 경험, 질책당하는 경험, 억압받은 경험. 자, 이런 것은 단 한두 번의 경험이지만은 워낙 이제 우리 두뇌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한두 번이지만 각인을 시켜, 각인. 새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한두 번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경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억압을 받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아까 세월호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월호에 죽을 뻔한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 배 타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업무 보고하다가 뭐 상사한테 한번 질책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상사가 계속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적인 사랑, 이거는 선생님하고 관계 없겠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제 부모로부터 어릴 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 표현을 못하고, 너무 잔소리나 꾸지람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또는 너무 어린 나이에 할머니한테 맡겨진다거나, 뭐 유학을 간다거나, 그럼 이제 충분한 사랑을 받는 문화 속에서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잠재의식이 뭘 느끼냐면은,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혹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게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쭉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가, 쉽게 말하면 과민 반응을 해버리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전형적인 이제 이 교감신경계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신경계가 작동이 돼요.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계 호흡이 짧아지는 상태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쟁 도주 반응 체계다. 그러면 주로 이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 위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원시인들로 본다면은 이제 항상 똑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 때는 편안했는데 새로운 사냥터에 사냥을 하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인들도 똑같은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새로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거나 뭐 지적받는, 평가받는 자리에 가면은 불안한 건지. 그런 건 당연한 일이죠. 뭐 TV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TV 출연해서 방송에 나간다. 뭐 불안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요게 이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할 때 문제라. 그러다가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은 긴호흡 상태가 되고,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 체계가 되는 거죠. 요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몸이 피곤한 거죠.
그러면 긴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는 이제 불면, 어지럼증, 뭐 심장이 빨리 뛰고, 뭐 어떤 소화불량의 위험, 변비, 설사, 손발이 차거나 저리다. 또는 근육 긴장으로 인해 두통, 가슴 압박감, 떨림, 목의 이물감, 입이 마르고, 뭐 호흡이 빨라지고, 뭐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뭐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닥칠 때 네.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 교감신경계가 이제 감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인공포증이나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유발한 그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을 치유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전의 문제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의 문제. 이 두 가지 일단 치유를 하고 이제 그 외에 또 작고 작은 어떤 사건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치유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관련된 사건이 편안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의 스님 마음은 지금 현재 나이의 스님 마음도 있지만 내면 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면 아이라는 것은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의 마음, 이걸 내면 아이라고 그래요. 5살 때 마음, 뭐 6살 때 마음, 뭐 11살 때 마음, 뭐 20살 때 마음, 뭐 25살, 30살 때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의 그 어떤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면 아이는 상처를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잠재의식이 각인되죠.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는 뒤에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1단계 첫 만남 훈련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 첫 만남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수를 하는 훈련. 자,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실수를 해야 되는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잠재의식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심리치료,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내면을 패고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자존감을 키우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은 내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거죠. 자동차로 보면 달릴 수 있는 그 기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키워줘야 되고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씩 쭉 보면은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는 거예요. 또 스피치도 기술이고 업무 보고도 기술이고 운전도 기술이 모든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불편하거나 억압받거나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이 학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옛날에 람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람보란 영화에 보면은 이 람보란 주인공이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는 전쟁 영웅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용감했지만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병대 가면은 성격 개조가 될 걸로 보지만은 제대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억압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성격 개조라든지 어떤 기술, 능력, 습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긴장되거나 평가받는 자리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를 잘못 불러도 괜찮고 점수가 60점, 50점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친구랑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상태. 그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친구랑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업무 보고를 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윗사람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윗사람이나 평가받는 자리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는 거죠. 불안해진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업무 보고를 했던 과거에 어떤 경험 중에 억압받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서 잠재의식 자체가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만남 훈련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걸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뒤에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은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돼 있어요. 제가 17년 동안 그런 첫 만남 환경을 만들어 왔고 오늘 처음 만나지만 뒤에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나지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선생님을 다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선생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뭐 선생님 또한 이제 어떤 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듣게 될 것이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공감을 해주고 자 마음을 알아주는 그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치성.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켜서 진솔하게 나를 개방했을 때, 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식적으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람마다 이제 문제는 다 틀려요. 뭐 어떤 사람은 대인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목소리 떨림, 말드듬, 다양한 문제가 갖고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다 개방을 한다는 거죠. 개방했을 때 사람들 다 그걸 이제 받아주는데, 어떤 원리냐면은, 마치 이제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물은 깨끗해지겠죠.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즉 사람들한테 표현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갇혀있으면 이 마음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표현될 때에만 마음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만 불안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억압받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과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요. 그걸 충분히 만나면서 이제 잠재의식 자체가 자,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 긴장, 불안, 뭐 위축감을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괜찮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마치 아기로 본다면 이제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쌌는데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뻐해 주잖아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기저귀에 똥 싸도 괜찮네. 그래서 이제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 또한 이제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좀 억압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런 느낌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다 받아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이제 직장 상사한테 가더라도 이제 잠재의식 자체가 편안함을 느껴요. 이런 걸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세계 최고로 잘하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동작을 몇 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은 동작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기억을 할 정도로 수없이 반복이 됐겠죠. 이제 연습을 할 때는 한 2명, 3명 이렇게 뭐 코치들 앞에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경기를 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경기를 할 때는 수천 명, 또 전 세계적인 어떤 TV 방송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긴장되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렇지만 몸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천 명 앞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지만 몸이 이미 잘하는 쪽으로 반응을 해버렸다는 거죠. 선생님 훈련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편안한 패턴이 잠재의식이 기억을 하고 잠재의식이 기억을 하면은 실제 직장 상사 앞이나 좀 부담스러운 장소에서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편안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모든 변화와 학습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되고 패턴화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대 생활도 억압된 분위기였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그 업무 보고 분위기도 너무 억압됐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선생님 잘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억압된 그런 분위기에서 그 억압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받아주는 그 문화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삼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 수용되어야 된다. 이 수용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것 쭉 하고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심리치료가 들어야 되는데 심리치료의 체면과 NLP가 결합이 되면서 심리치료 성공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뭐 체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NLP가 뭔지는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NLP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NLP를 여기 보면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두뇌라는 신경의 마음의 언어를 활용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설정해 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보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사용법 내지는 두뇌의 매뉴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사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사용법이 있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 NL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NLP의 기능은 뭐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을 없애주는 백신이나 알약이 있잖아요. 백업 기능이 있잖아요. 이 NLP 또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뭐 두려움, 억압 이런 걸 빠르게 삭제시켜 버리고, 그 자신감이나 열정이나 뭐 자부심이나 사명, 비전, 뭐 이런 긍정의 느낌들을 빠르게 설정시켜 주는 거죠. 두뇌에. 그러니까 세팅을 새로 시켜 주는 거죠.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LP가 대단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너무 또 뭐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요걸 체면과 NLP를 활용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뭐 100%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이제 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저는 한 90% 이상은 거의 해결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제 저와의 이제 관계도 물론 중요해요. 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자, 저랑 같이 협조 관계를 만들면서 그래 한번 치유를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100% 가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지나친 정신 분열증이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근데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잖아요. 이거는 뭐 100%, 200%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체면은 뭐냐면은 이제 체면 TV에서 보면은 뭐 좀 뭐 조종당하는 느낌, 뭐 이게 체면사가 뭐 뭔가를 조종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뭐 창피한 이야기를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언론 매체의 영향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면은 그런 체면이 아니고 임상 체면으로 보시면 임상 체면은 그냥 편안한 분위기, 편안한 어떤 신체 이완, 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한 가지의 생각이 집중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체면 상태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체면에 많이 들어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편안하죠. 5분만 더 자고 싶죠? 이대로 좋죠? 그게 체면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제 TV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재밌는 거 보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되고, 그죠? 뭐 유머라든지 또는 뭐 우리 핸드폰에 카톡을 뭐 주고받을 때 한 가지에 집중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체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뇌의 뇌파가 보면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베타파는 의식이 흩어져 있는 상태, 막 각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신경 쏘이는 상태가 베타파고, 이제 세타파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근데 알파파는 그 중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는 것도 아니지만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고 몸이 나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이걸 이제 알파파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은 이미 이제 그런 알파파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잠을 깨웠을 때, TV나 영화를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또는 운전을 할 때 앞에만 봄이 가잖아요. 뭐 이런 멍한 상태, 이게 다 이제 체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체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의 패턴을 바꾸는 게 쉬워져요. 치료를 하는 것도 쉬워지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기억의 구조를 바꾸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NLP 기법을 썼는데, NLP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오감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 하나는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건 시각, 청각, 신체감, 후각, 미각.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기억과 관련된 소리를 듣고 그 기억과 관련된 어떤 느낌을 연상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10년 전의 일을 떠올렸을 때 그때의 억압받았던 어떤 장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어떤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뭐 억양이라든지 이런 목소리에 대한 특징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때 느꼈던 기분들이 지금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이제 내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오감의 구조를 바꿔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의 이미지를 삭제를 시켜버리거나, 뭐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나, 뭐 사진 찍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본다면은 영화의 기사의 자리에서 흑백으로 영화를 보게 만들 수도 있고, 영화를 대감기를 시킬 수가 있고, 뭐 비디오 대감기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우주에 있는 용광로에 던져서 불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그때 장면을 편집을 시킬 수도 있어요.
편집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상사의 얼굴을 좀 재밌는 모습,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귀를 당나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눈을 왕눈이 눈처럼 만든다든지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재밌는 뭐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기억의 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감의 이미지를 바꾸고 소리를 바꾸고 느낌을 바꿔버리는 순간 기억은 있는데 그 내용은 있는데 그 두려움이나 억압의 느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뒤에 4시 이후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두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말을 잘할 텐데.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뭐 업무 보고라든지 대인관계 참 편안할 텐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굉장히 피해를 받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나 분노나 뭐 원망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한테 참 좋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사건 덕분에 내가 좀 더 열정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가 있고 스피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심리치료나 이 치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뭐 좋은 게 참 많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을 해주는 순간 그때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나 느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을 할 때,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현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쌓였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또 남아있었죠.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연결되어 있죠. 이게 계속 저장이 됐잖아요. 저장이 그 기억도 됐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없어지죠. 그 나무 뿌리를 자르면 둥지를 안 자르더라도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버리자.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네네네. 계속 벌어졌던 그렇죠. 대부분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 사건을 치료를 해주면 그 이후에 자잘한 사건들은 다 치료를 안 해도 그저 그런 뭐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예. 이게 큰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큰 사건에 대한 부정의 느낌이 긍정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보다 좀 작은 것들은 쉽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제가 4시 이후에 또 치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자아를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아는 그 내면의 토양과 같은 거예요.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자아가 부정이잖아요. 그럼 외적으로 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토양에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라.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야 된다. 스피치, 성격, 대인관계, 세일즈 뭐 이런 업무 보고 이런 거 한 그루의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토양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 토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내면에 사랑을 넣어줘야 돼요. 자, 토양의 밑거름은 물과 그름이지만은 우리 내면의 자아의 밑거름은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은 새끼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사랑. 자, 자동차 보면은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랑이 주입이 되어야만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뭐 보고나 대인관계나 이 어떤 세일즈 영업, 사회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몸은 신체는 건강한데 마음 자체의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회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대인공포증이나 사회공포증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충분한 사랑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막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게 성취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사랑은 또 돈과 같은데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족할 때 누군가한테 질책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 굉장히 상처받는 일입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데 자존감이 높은데 누가 질책을 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10년 전에 군대 생활로 인해 사랑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위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존성으로 간 거예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마음을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의 반응에 상처받는 것처럼
오리들이 놀리거나 자기들끼리 놀 때, 외톨이가 될 때 미혼 오리 새끼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게 독립성으로 가는 거죠. 자, 밖에 있는 오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백조는 자유롭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업무 보고를 할 때 상사가 뭐라고 반응하든지 간에, 낯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적인. 거기에 이제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냐, 위축되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사랑을 주입을 시켜주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독립적인 성격으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게 되는, 외부적으로는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오늘 오후에도 같이 해보시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이건 말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상처,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훈련.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성과 웃음 훈련을 한다. 특히 억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면이 막 움츠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막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말로서 토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산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로 야호 이렇게 외치고 나는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축구 경기장에 가서 막 응원을 할 때 좀 시원하죠. 이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억압된 에너지가 배출되니까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발성 웃음을 통해서 억압의 에너지를 해소해라.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 암심을 5분 이상 낭독한다. 낭독이 중요한데, 낭독은 이제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효과를 줘요. 나중에 이제 같이 좀 해보시겠지만은, 긍정적인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주면 그 문장과 관련된 긍정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 계속 주입이 되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매일 한 5분 이상은 읽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자기 자신과 셀프 토크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신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죠. 소리 내었어. 소리 내서? 소리 내서는 자, 소리 내어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한번 훈련. 사람의 긍정 셀프 한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요? 네? 어떤 식으로? 괜찮아 뭐 이런 거. 아, 잘 될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대화하는 거죠. 네네. 오케이, 뭐 잘하고 계시고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그런 건 해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일기 쓰는 것. 그거는 자, 그냥 막 저기 잘 때, 음, 잘 때나 일어날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이거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 노력을 많이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온전함을 실천한다. 목표를 선언하고 인정식 카톡을 올린다. 이제 목표 선언. 자, 목표를 글로 쓰고 목표를 발표하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성공학 책 읽기, 뭐 동기부여 음원 듣기, 뭐 체면 NLP 시각화, 뭐든 중요하죠. 요런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일부는 많이 같이 해보실 텐데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고요. 이걸 통해서 자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된다. 스피치를 못해서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스피치는 나를 변화시킨 도구예요. 즉 언어가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 습관, 성격, 운명까지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최초의 툴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스피치를 훈련했다면 지금 그게 아니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스피치를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뭐 3D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결국 소통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일단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되고, 그다음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서 억압이나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자신감, 열정을 키워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강의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 4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4단계. 자, 지금 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은 첫 만남 훈련도 해서 우선 실수를 해라, 충분히. 그리고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자,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 힘을 키우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훈련을 한다. 요게 네 가지가 여기는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 스피치, 자아정 개성, 심리치료. 그래서 요걸 이제 한 4시까지 쭉 경험을 한번 해보실 거고,
특히 심리치료 파트는 4시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